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얀 목련을 닮은 그녀를 만나게 된 곳은 캠퍼스였어요. 제대 이후 적응을 하지 못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던 중 갓 소녀티를 벗은 여자애가 제 앞에 턱하니 앉아 맑은 표정으로 절 빤히 바라보더군요. 그 표정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났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더니 선배, 저 술 좀 사주세요. 라며 다가왔습니다. 당돌한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단둘이 술을 마신다는 게 부담이 되던 차라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더니 살짝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이내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복학 후 처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린 술자리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분위기에 익숙해졌고 어느새 후배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알게 된 그녀의 이름은 이연수로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습니다. 연수는 맥주를 마시면서 계속 종알거리는데 그 모습이 꼭 강아지 같아 귀여웠어요. 후배 녀석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연수에게 흑심을 가지고 온 것 같은 애들이 많아 술에 취하기 시작하는 연수가 조금은 걱정이 되더군요. 한두 잔씩 술잔을 기울일수록 연수의 눈이 풀렸고 후배 녀석들은 취한 연수가 귀엽다며 술을 계속 권하는데 더 술을 마시면 위험할 것 같아 후배들이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서둘러 취한 그녀를 데리고 술집을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연수를 안 되겠어서 업었습니다. 연수는 오빠 나 안 취했다고 혀꼬인 목소리로 말을 했고 그런 연수를 달래며 집 주소를 물어 겨우 집에 다다를 수 있었어요. 그녀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니 그녀의 아버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절 빤히 보던 아버님은 제 등에 엎여있는 연수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술을 먹일 수 있느냐며 화를 내시더군요. 아버님의 호통에 정신이 쏙 빠져서 죄송하다는 말을 내뱉으며 집으로 들어가 연수의 방 침대에 조심스레 그녀를 눕혔어요. 술 취한 연수를 본 아버님은 계속 저를 나무라셨고 전 말없이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혼나던 중 주방에서 연수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아 여보, 이 청년 땀 흘리는 거 봐요. 일부러 술을 먹였으면 곱게 업고 집으로 안 왔겠죠. 보아하니 청년도 술 꽤 마신 것 같은데 이거 먹어봐요. 꿀물이에요. 어머님께서 다정하게 말을 하며 꿀물을 건네주셨고 목이 탔던지라 주신 꿀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물이 참 달고 시원했어요. 연수와의 첫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연수는 제게 쪼르르 달려와 고마웠다며 말을 건넸고 그날 이후 그녀는 제 주변에 머무르며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선배가 걱정돼서 살뜰하게 챙겨주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혹시 연수가 날 좋아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연수는 학과 내에 여신 같은 존재였고 저는 너무나 평범했기에 그녀의 배려를 제가 괜히 착각하는 것 같아 애써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연수를 알게 된 지 6개월가량 지났을 무렵 오래전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서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어요. 졸업을 앞둔 상황이라 공부에 매진해야 돼서 처음에는 소개팅을 거절했는데 선배는 자꾸 한 번만 나가달라며 권유를 하더군요. 썩 내키진 않았지만 선배의 부탁이기에 소개팅을 승낙했습니다. 약속한 주말이 다가왔고 선배의 입장도 있기에 나름 깔끔한 옷을 골라 약속 장소로 향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약속 장소에 다다를수록 자꾸 연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늘 제게서 떨어지지 않고 맑은 표정으로 곁에 머무는 연수에게 소개팅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려 소개팅을 하러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약속한 경양식집에 다다랐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가에서 고운 옷을 입고 있는 연수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연수에게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발길을 돌려 식당을 나가려는 순간 창가를 바라보던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모습을 확인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다가와 갑자기 멱살을 잡더니 당황스러운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버버 거리는 절 보던 연수는 선배는 눈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선배 좋아하는 티를 냈는데 어쩜 이리 몰라요?
내가 다른 선배에게 부탁해서 소개팅 자리까지 만들어서 오빠를 만나야겠어요? 라고 말하며 씩씩거리더군요. 아니, 나야 연수 네가 워낙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살갑고 너 같은 애가 굳이 복학한 늑다리를 왜 좋아하겠나 싶어서. 연수는 제 말에 꽉 잡고 있던 멱살을 풀면서 크게 한숨을 쉬더군요. 알고 보니 연수는 복학하던 제 모습을 보고 한눈에 호감을 느꼈다더라고요. 다른 선배들처럼 군기를 잡지도 않고 늘 부드러운 제 모습에 호감이 더욱 커졌고, 술 취한 자신을 집까지 업고 가 부모님 꾸지람까지 말없이 들었다던 이야기에 반해 제 주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수는 제가 눈치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하던 차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소개팅 자리를 부탁하여 나왔다고 말했어요. 씩씩거리며 돈가스를 써는 그녀의 모습이 마냥 귀엽고 고마워 밥도 잊은 채 연수의 모습을 빤히 들여다봤죠. 그날 이후 연수와 사이가 가까워졌고 그녀의 살가운 도움 덕에 안정적으로 취업까지 성공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는 순간 이상하게도 부모님보다 연수가 떠올라 무작정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연락 없이 온 터라 연수는 동그란 안경에 머리를 질끈 묶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저도 모르게 와락 그녀를 안고 말했습니다. 연수야, 우리 연애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결혼하자. 오빠 취직했어. 그 말에 뾰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확 밀어냈어요. 오빠, 나는 남자한테 기대고 싶지 않아.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프로포즈 할 테니까 기다려. 당찬 연수의 말에 한참을 웃었고 이후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고 대학생이던 연수와 시간이 맞지 않아 만나는 횟수는 줄었지만 서로를 믿으며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연애 시작 후 4년 정도 흐른 후 연수는 몇 차례 시도 끝에 탄탄한 기업에 취직했고 저 역시 회사에 자리를 잡아 여유가 생겼습니다. 삶이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연수 역시 사회에 자리를 잡았으니 더는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어 고민 끝에 연수의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찾아뵈었어요. 오랜만에 뵌 연수의 부모님은 절 빤히 보시더니 호탕하게 한번 웃으시며 여러 가지를 물으셨고 최대한 정직하게 모든 질문에 대답했어요. 아버님은 제 모든 것이 믿음직하나 차이가 나는 집안 환경이 조금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전 저희 부모님들도 연수를 보면 좋아하실 테니 그 점은 걱정하시지 마시라며 호언장담했고 아버님은 그런 제 얘기에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이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가오는 주말에 저희 부모님께 얘기를 드리기 위해 본가로 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어머니가 끓여오신 커피를 마시면서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 된다고 말을 자르셨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제가 연애를 한다는 것을 사촌 동생에게 전해 듣고는 그녀에 대해 이미 알아보셨더라고요. 집이 가난한 것은 마음에 들지 않으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눈 감아주시려 하셨지만 문제가 된 것은 연수가 외동딸이라는 것이었죠. 딸 하나만 낳은 어미의 뱃속에서 나온 딸 자식을 어찌 믿고 며느리로 드리겠냐며 어머니는 단호하게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아버지는 대를 이어야 하는 장손의 아내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마음은 아프겠지만 연수와 헤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수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않은 부모님이 단지 외동딸이라는 것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니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차마 표현을 하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결혼은 안 된다면서 결혼할 여자를 주선해 줄 테니 연수와의 관계를 정리하라 말씀하셨죠. 부모님의 반대를 생각하지 못한 터라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연수와의 이별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얘기 드린 뒤 조용히 본가를 빠져나왔어요. 그날 이후 매일같이 본가를 찾아가 부모님을 설득해 보았으나 두 분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여자와 선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 선을 보라며 재촉하셨죠.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말을 연수에게 차마 하지 못하고 끙끙대던 중 고민 끝에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에게 사실대로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를 말했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아이부터 가지고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설득했어요. 연수는 시간이 걸려도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옳다며 제 의견에 반대했지만 절대 부모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녀를 계속 설득했어요. 마지막까지 고민하던 연수는 결국 제 뜻을 따라주었습니다. 6개월 후 연수의 뱃속에 우리 사랑의 새싹이 자리 잡았어요. 연수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펄펄 뛰며 절 비난하셨고 이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수의 부모님 역시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대노하셨습니다. 저희의 선택이 너무나 어리석었다며 혼을 내셨지만 이내 화를 사기신 뒤 제게 끝까지 책임을 지라 말씀하셨어요. 연수의 짐을 꾸려 나오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상황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지더군요. 그 후 부모님은 제 전셋집을 빼버렸고 당장 집이 없어져 고민하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적금을 깨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전셋집보다는 조금 협소했지만 온전히 저 스스로 집을 마련했기에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았고 연수 역시 예전 집보다 포근해서 좋다며 기뻐했어요. 연수의 배가 불러오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살림은 조금 빠듯해졌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크고 있다는 소리에 모든 고단함이 녹아내리더군요. 연수의 배는 나날이 불러왔고 산딸에 맞춰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아이를 안고 있는 연수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그녀의 팔 안에서 작은 생명이 곤히 자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듣고는 자기 생각이 맞았다면서 저희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니 하루빨리 관계를 청산하라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연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어머니의 말에 화가 나 두 분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여자에 홀려 부모까지 버릴 기세라며 분노하셨죠. 전화를 끊고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앉아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연수가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아주더군요. 오빠 괜찮아. 부모님도 놀라셔서 그런 거잖아. 혼인신고하면서 출생신고도 하면 되니까 우리 몇 달만 기다려보자. 그리고 부모님도 아이 얼굴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야. 연수의 말에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이후 연수는 몸조리를 위해 친정으로 보낸 뒤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짐을 싸 본가로 향했습니다. 짐을 싸들고 들어온 제 모습을 본 아버지는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니께 허락받기 위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한 뒤 짐을 풀었어요. 매일같이 부모님과 부딪히니 정신적으로 피곤했고 아이와 연수가 눈에 밟혀 마음이 힘들었어요. 부모님과 단판을 짓기로 마음먹은 주말 점심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유가 잘 나오지 않던 연수가 분유를 사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 중이라는 얘기였죠. 제가 자리를 비웠기에 생긴 일인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고 가벼운 사고일 거라 마음을 다잡으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수술실로 향했는데 이미 연수는 세상을 등진 상태였어요. 딸아이를 챙겨야 하는데 못난 아빠라 직장을 다니며 갓난 아이를 보살펴야 하는 것도 무서웠고 매일 딸에게서 연수의 얼굴을 보는 것도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연수의 어머님은 제 마음을 눈치챈 듯 젊은 남자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 것이라며 떠난 연수 몫까지 자신들이 딸아이에게 다 해줄 테니 걱정 말라 하시면서 아이를 데려가셨는데 죄스럽고 감사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어머님께 보냈습니다.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그녀를 떠나보낸 뒤 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숟가락들 엄두도 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 아무렇지 않게 회사에 다니는 것도 염치가 없는 것 같아 퇴사한 후 집에서 나가지 않게 되었죠.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지나 몇 번의 겨울이 지나갔고 참다 못해 집에 오신 부모님은 폐인처럼 변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길게 내쉬며 주변을 정리해 주셨어요.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연수가 죽은 이유가 꼭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 때문인 것 같아 당장 집에서 나가시라며 부모님의 등을 떠밀어 집에서 내보냈어요. 깊은 후회와 좌절감에 빠진 아들을 보던 부모님은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절 설득하셨어요.
딸아이를 위해서도 기운을 내야 하지 않겠냐는 부모님의 말씀이 가식처럼 들려와 침대에 누운 채 등을 돌려 눈을 꼭 감아버렸습니다. 등 돌린 채 모습을 본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으시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딸아이를 손주로 인정하고 생활비도 보태주신다는 얘기였죠. 그 말에 딸아이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조건에 관해 물어보니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으라는 얘기였어요. 어머니는 제 마음을 이해하나 손이 귀한 집안이기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면 딸아이를 꼭 챙겨주겠다 약속하시더군요. 이미 제 인생은 연수가 죽은 다음에 끝이 났기에 어찌되든 상관없었지만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했죠. 감정 없이 결혼하는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딸에게 금전적인 부분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선자리에 나가 만난 아가씨는 차분한 단발머리에 깊이 있는 눈매가 인상적이었는데 절 바라보는 표정이 굉장히 지쳐 보이더군요. 그 후 부모님이 소개해준 아가씨와 데이트를 이어나가 보았지만 그럴수록 연수의 빈자리만 더욱 크게 느껴져 괴로웠습니다. 현수 씨는 늘 매너가 좋으셔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미래 씨는 만남을 거듭할수록 호감을 나타냈는데 그럴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딸아이를 위해서는 미래 씨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한 여자의 인생을 두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우선 아이의 앞날만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인연을 이어나갔고 미래 씨에게 모든 것을 숨긴 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온 뒤 아이를 갖기 위해 매일 밤 노력을 했고 다행히도 신혼여행지에서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되어 한시름 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기뻐하시며 약속했던 생활비를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아이를 가진 아내의 모습은 연수와 많이 닮아 있었어요. 입덧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딸기와 빵은 제법 잘 먹는 모습조차 딸을 가졌을 때 연수와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괴로우면서도 연수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아내에게 해줄 수 있다는 안도감도 생기더군요. 개월수가 차오르고 함께 산부인과에 동반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는데 딸아이 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솟아올라 기분이 묘해지면서 괴로웠습니다. 외할머니 아래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딸아이를 놔두고 뱃속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받는 저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 가슴 한편이 늘 아려왔어요. 그날 밤 슬픈 마음을 달래려 소주를 한 잔 따라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가 조용히 곁으로 와 싱긋 웃더군요. 당신처럼 다정한 남자는 그 어디에도 없을 거야. 난 당신이 내 남자라서 너무 좋아. 근데 여보, 당신은 늘 슬픈 것 같은 표정을 감추고 사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리네. 마음이 힘들면 취미라도 가져보는 건 어때? 지금껏 티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눈치를 채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어요. 갑작스러운 아내의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취미 생활을 핑계로 딸아이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군요. 이후 낚시를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딸아이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아빠를 본 딸아이는 외할머니 뒤로 숨어 한참을 나오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다리에 앉아 예쁜 목소리로 종알거렸습니다. 연수의 눈을 가진 딸아이를 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너무나 먹먹했고 늘 곁에서 지켜줘야 하는데 금전적인 부분만 해결해주는 못난 아빠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먹먹한 가슴을 삭히며 집을 나서는데 아버님이 조용히 절 부르셨어요. 아버님은 새로 가정이 생겼으니 지금처럼 자주 들리는 것은 아내에게 죄를 짓는 거라며 딸은 자신들이 잘 보살필 테니 가정을 생각해서 연수와 딸아이를 놔주라고 권하셨어요. 아버님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말에 갑작스럽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님, 저 수아 못 보면 이제 살 수 없어요. 지금처럼 가끔만 올게요. 그러니 내치지 마세요. 간절한 제 말에 아버님은 어깨를 토닥이며 알겠다고 말씀하셨고 무거운 발걸음을 겨우 바닥에서 떨어뜨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오늘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느냐며 싱긋 웃으며 아이의 태동이 늘어났다며 맑은 표정으로 제게 얘기하더군요. 아내는 몸이 무겁고 잠을 자는 것도 힘들지만 곧 저를 닮은 아이를 만날 생각에 기운이 난다며
말을 이어갔는데 순간 심경이 복잡해져 씻는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네요. 아내는 무뚝뚝한 표정을 지니고 있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픈 부모님을 보필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했고 몸이 무거운 지금도 장인어른의 병원길에 함께 대동할 정도로 마음이 따뜻했어요. 아내의 따뜻한 심성 덕분에 함께 지낼수록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그럴 때마다 어린 딸아이를 두고 숨을 거둔 연수에게 죄책감이 커져 괴로웠습니다. 연수에게 죄책감이 커질수록 딸 수아를 보러 가는 날이 늘었고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었죠. 수아와 키즈카페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낯익은 박스 하나를 안은 채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상자는 연수와 지냈던 소중한 추억이 가득 담겨 있었죠. 당황한 나머지 아내의 품에 있던 상자를 가로채고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고 말았고 아내는 제게 너무하다며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내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연수의 손이 탄 추억들을 건드리는 것은 용서가 되지 않았고 우는 아내를 놔둔 채 그대로 집을 빠져나와 연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수의 집 앞에 도착하고 보니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왔어요. 물론 연수와의 추억은 제게는 몹시 중요한 보물이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놀라고 화가 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도리어 제가 화를 내고 집을 나와버렸으니 하지만 당장 와이프의 얼굴을 마주치는 것이 힘들 것 같아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딸아이를 보러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님은 상자를 안고 집에 들어온 제 모습을 보더니 말없이 밥상을 차려주셨고 수아는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다며 방방 뛰었어요. 기뻐하는 딸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고 생각을 정리할 동안 연수의 집에 머무르며 못다 했던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로 마음을 먹었네요. 수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어머님은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님은 수아와 함께 시간을 써주는 것은 고마우나 제가 집에 돌아가게 되면 지금의 아내가 상처가 클 것이라며 마음이 얼추 정리되었다면 집을 떠나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수아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납득이 되어 수아에게는 다시 오겠다고 말을 한 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떠나는 제 등 뒤로 수아가 뛰어나오며 가지 말라고 우는데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처음에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늦은 밤이 되어도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앞섰어요. 홀몸도 아닌 와이프가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니 혹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싶어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시각이 11시가 다 되어갈 무렵 아내는 집에 돌아왔고 아내의 얼굴을 보자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다가 순간 풀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이 번뜩 들어 눈을 돌려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보, 피하지 말고 여기 앉아봐요. 아내는 몹시 차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고 저 역시 아내의 말에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한참 제 얼굴을 보던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당신 참 나쁜 사람이더라 라며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집을 비웠던 일주일 동안 아내가 마음을 다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는데 아내는 제 손을 쳐내며 쏘아부더군요. 당신이 나랑 결혼할 때 마음이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난 좋았어. 돈이 없어서 치료조차 하지 못했던 아빠를 어머님이 보내주신 생활비 덕에 치료할 수 있었으니까. 결혼하고 다정한 당신이랑 함께 있으면 내 지옥 같은 마음이 편해졌고 뱃속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나란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싶었어. 그런데 당신은 낚시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딸을 만나고 다녔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친구가 키즈카페에서 당신을 봤다더라? 그때는 설마 싶었어. 그런데 당신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상자 안에 사진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라. 당신이 화를 내고 나간 다음 날 편지에 적혀있던 주소로 찾아가 보니 어린 여자애를 안고 어르신들이랑 차를 타는 모습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 손이 저리고 다리가 달달 떨려 그날 집으로 어찌 돌아왔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에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했어. 그런데 여자가 죽고 없다는 거야.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더라. 왜 날 속였어?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대를 잇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혼한 거야? 전 크게 한숨을 내쉰 뒤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연수가 죽을 때 내 영혼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 폐인처럼 사는 모습을 본 부모님이 선자리를 주선해줘서 당신을 만난 거야.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까지는 감정이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이야. 그런데 당신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 여보, 일부러 속인 건 정말 미안해. 이대로 날 떠나도 좋으니 당신 마음 편하게 결정해. 제 말에 아내는 아무런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만 아니었으면 남편 사랑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고운 사람인데 제 이기심으로 연수의 삶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아내의 인생까지 무너뜨린 것 같아 큰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며칠이 지나고 아내가 집에 돌아온 저에게 이야기를 하자 하더군요. 그 시간 동안 파리해진 얼굴의 아내는 무거운 침묵을 깨듯 크게 숨을 쉰 뒤 입을 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 역시 가난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애써 무시하고 결혼한 것 같아. 주변에서는 좋은 회사에 다니는 나를 보며 부러워했지만 내 속은 나아지지 않는 집안 환경 때문에 문드러지고 있었거든. 아내의 말에 바싹 긴장한 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아내 역시 많이 긴장했는지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아내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는 듯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날 속인 게 너무 화가 나. 그런데 얼마나 살았다고 당신 심성을 알 것 같아서 더는 미워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하나 봐. 내가 사랑하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 아내의 말에 그동안 긴장되어 있던 마음이 녹으며 그제야 몸에 피가 도는 느낌이 들더군요.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착한 와이프에게 그동안 못된 짓을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전 주저앉아 오열하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아내는 가만히 그런 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잠시 진정을 한 제가 눈물을 멈추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딸 만나러 갈 때는 솔직하게 말해줘. 그리고 당신이 미안한 만큼 나와 태어날 아이에게 더 잘해주기로 약속해. 알았지? 그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후 마음을 열고 아내를 보니 이 따뜻하고 단단한 여자에게 새삼 애틋한 감정이 생기더군요. 얼마 후 아내는 아들을 순산했고 저는 그동안의 미안함을 담아 아내에게 더욱 잘하게 되었죠. 아내는 자신과 아들에게 마음을 쏟아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는지 제가 수아를 만나러 갈 때는 작은 선물을 들려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나 아내는 본인 역시 수아와 만나보고 싶다 하더군요. 깜짝 놀란 제가 그 이유를 묻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난 여자의 심정을 알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당신 자식이면 떼어낼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끌어안아야지.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나도 서툴 거야. 이런 경험은 처음이잖아. 당신이 많이 도와줘. 그래줄 수 있지? 그날 이후 저는 아내, 아들과 수아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고 아내와 수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모두 부담스럽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말이죠. 처음에는 우리 부부의 생각을 반대하던 수아의 외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레 동화되는 두 사람의 모습에 안심하신 듯합니다. 두 아이가 제법 성장한 지금은 주말에 다 함께 놀이공원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네요. 아내는 수아와 정이 들어 친모녀처럼 지내게 되었고 지금은 수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새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조급해하지 마. 어차피 수아는 우리 딸이니까 하며 수아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아내가 저와 가족들에게 주는 사랑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네요. 전 그런 아내에게 제 최선을 다해 가족을 지키며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